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토요일 날은, 저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확실히 그래요,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상은 확실히 조회수가 작아요. 왜냐하면, 뭐 어떤 조회수 많이 하려 그러면요. 오늘이라도 당장 뭐 저런 것들 막 핫한 것들 이런 것들 종목에 대한 거 영상 딱 달아갖고 올리면 조회수는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공부는 작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조회수 뭐 늘리는 거 그런 것도 목적이 아니고 이 저 리딩방 조그마하게 하나 하는 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업으로 삼거나 뭐 이걸 해서 돈을 벌고 많이 벌고 그럴 생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유튜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거 보니까 지금까지 뭐 한 110달러, 120달러 정도 벌었던데 이거 저거 되겠습니까 이거? 그거 돈 보고 하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못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막 쫓아다니고 종목들 뭐 이런 것들 핫한 것들 뭐 이런 것들 막 쫓아다녀 보면 여러분들 그래 갖고 수익 납니까? 수익 안 나요. 자, 그래서 그 기본에 대한 공부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뭐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좀 투자자들이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시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공허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뉴스들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경제 지표는 잘 나왔어요.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비해서 0.4% 정도 그 정도 상승했는데요. 자, 요거는 예상보다 좀 높은 수준이죠. 자, 근데 요 물가 지표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왜 잘 나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똑같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잘 안 됐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고,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요건 연준이에요. 연준에서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천명을 했죠. 물가 평균 물가제 도입한다. 그래서 뭐 일시적으로 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뭐 거기에 따라서 이 통화 정책을 수정하진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경제 활동이 조금 돼가고 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의 또람프 대통령 각하 이 만약에 저 옛날에 태어났으면요. 뭐, 저 연산군이나, 뭐, 네로나, 뭐, 이쯤 됐을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저기서, 처칠이 나치 공습, 자, 나치에서 공습했을 때 그 처칠이 굉장히 좀 침착하게 그렇게 대응을 해서 좀 좋은 결과를 보여준 적이 있죠. 그리고 뭐, 요거를 대비를 해갖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코로나 대응을 굉장히 좀 침착하게 해갖고 자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뭐 어떤 책 나온 거는 트럼프가 뭐 그 잘한 부분도 있다라는 그런 책도 나왔다 그러던데요. 그 책은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유해서 자신을 처칠에 비유해서 뭐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연설을 했었고요. 또 처칠뿐만 아니라 루즈벨트하고도 이렇게 좀 자기를 비유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자, 루즈벨트는 미국 대공황 때 그 저 저거 막 댐 공사하고 막 인프라를 막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미국 경제를 살려낸 그런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죠. 근데 자기 자신을 처칠하고 그다음에 루즈벨트하고 자 그렇게 좀 비유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네바다주에서 연설해서 나는 재선이 아니라 삼선의 자격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 그런 얘기를 했고요. 야, 참, 진짜, 자기를 포장하는 거, 만약에 이 트럼프가요, 이 주식 전문가를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이 전문가들, 그런 분들 많죠. 뭐, 자기, 뭐, 열 종목, 예를 들어서 열 종목 얘기를 해서, 이게 여덟 종목, 아홉 종목이 빠지고 한 종목만 올라가면 그 한 종목 갖고 내가 그랬지 하고 거품을 물어대잖아요. 하여튼 트럼프가 이 주식 전문가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피치 쪽에서 나온 보고서가 있는데 하일드 채권에 대해서 나온 게 있는데요. 뭐 이 디폴트 수준이 이 코로나 사태 수준 이전으로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 그런 자료가 있었고요. 뭐 요거는 조금 안정됐다, 뭐 그런 얘기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로이터 쪽에서는 트럼프가 지금 틱톡 매각 시한을 9월 15일로 딱 한정을 해버렸죠. 자, 근데 로이터 쪽에서는 중국은 매각보다는 폐쇄를 선호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아무래도 저 틱톡 쪽에 AI 기술이 넘어가는 거, 그런 걸 원치 않는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미국도 AI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중국도 AI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AI 쪽, 이런 쪽을 빨리 이렇게 좀 육성시키지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바이든한테 많이 뒤지고 있죠. 자, 그런데 뭐 지금까지 얘기고요. 자, 대선 TV 토론이 있죠. 이 TV 토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세 번에 걸쳐서 TV 토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TV 토론을 거치고 뭐 어떻게 변해갈지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고요. 자, 일본은 그 스방가 모르겠는데요. 자, 뭐 이게 아베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도 않다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그 망언들 같은 경우도 뭐 스가의 망언 말 이런 저 보도 자료도 있던데, 하여튼 뭐 아베를 좀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이 사람이 총리 집권이 유력하다라는 뭐 그런 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은 간략하게 좀 짚어봤고요. HTS 화면을 보면서 시장 움직임 동향들 한번, 지난 주말에 시장 움직임 동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괜찮았어요. 저 중국 쪽이 0.79%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저 홍콩이 0.7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하루 종일 좀 이렇게 밑에 깔려 있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미증시 선물들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이쪽 아시아 증시들 조금 플러스권 나오고 외국인들 선물 매수 들어오면서 뭐 금요일 같은 경우도 전약 후강으로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보면요. 다우가 0.48% 정도 상승했고요. S&P 500이 0.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0.6%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약보합 정도 0.07%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요게 그렇게 움직였어요. 뭐 장중에는 이게 다우도 마찬가지 마이너스권으로 확 밀려났었어요.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났다가 장중에 뭐 이렇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장중에 좀 상당히 좀 많이 밀렸다가 좀 이렇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끝난 하루였습니다. 뭐 계속 같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0.6%라고 하더라도 이 장중에 계속 플러스에 있다가 마이너스 0.6%에 갖다 놓은 거하고, 장중에 계속 뭐 훨씬 더 마이너스권 갔다가 이렇게 0.6% 마이너스를 꺼내놓은 거,
요거는 좀 얘기가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장중 좀 반등은 했다라는 거, 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보면서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나스닥 10분 봉입니다. 자, 아침에는 시작할 때는 조금 플러스권으로 출발했어요. 플러스권으로 출발했다가 조금 밀렸다가 반등 시도했다가 이때 쭉 밀리는 모습이었죠. 쭉 밀리는 모습이었는데 뭐 다행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좀 매수세가 약간은 좀 유입이 되면서 아래 꼬리는 좀 달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나스닥 10분 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평선은 훼손을 잘 안 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62평선 자체에서 계속 지지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 61 이평선을 살짝 깨기도 깼어요. 살짝 깨기도 깼는데 뭐 결국은 조금 반등을 하면서 이 62평선 자체는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죠. 미국 시장 쪽에서. 자,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자, 현지 시간으로 15일, 16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 14일이니까 내일 저녁하고 모레 저녁. 뭐, 그때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있는데요. 자,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때문에라도 뭐 반등은 조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준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주식시장이 지금 요즘 들어갖고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때 굳이 뭐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 뭐 그렇게 뭐 빠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들진 않지만요. 자, 보시면 61평선 자체에서 지지를 이쁘게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뭐 반등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이게 뭐 빠진다고 하더라도 자, 미국 시장 장이 이렇게 흔들리면 연준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연준에서 뭐 어떤 시장을 이렇게 달래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시장이 더 흔들리면.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이런 것들은 조금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뭐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이 올라온 게 있으니까 뭐 이 정도 조정 나오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그런 거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동향부터 짚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쪽은 참 대단합니다. 개인 투자자들. 지난주에 이렇게 많이 매수를 하면서 그 뭐 해외 시장들 막 흔들릴 때 그럴 때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살려내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지금 뭐 정부 쪽에서 나오는 얘기 그런 얘기들을 보면 그 대주주 양도세 뭐 이거는 좀 그 완화하기 어렵다라는 지금으로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완화해야죠. 말도 안 되는 그 책상에 앉아갖고 하는 짓들이에요. 자, 사실 3억이라면 우리 뭐 계좌가 좀 크신 분들 한 종목당 3억 그냥 훌쩍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들 합쳐갖고 그런 거예요. 특수관계자들 합쳐갖고 그런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10억입니다. 근데 내년부터 이걸 3억으로 줄인대요. 근데 특수관계인하고 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주주 양도세 때문에 삼성전자를 2억만 샀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뭐 나도 모르게 주식을 삼성전자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를 2억을 샀다. 그러면 둘이 합산이니까 4억이 되니까 이거 대주주 양도세에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하는 게 이런 것들. 그리고 아니 3억은 솔직히 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소한 지금 현행 10억 이거를 좀 그냥 좀 최소한 올해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저 증권 거래세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일단 뭐 수급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의 힘으로
또 금요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외국인은 1513억 정도를 매도했고요. 그 기관은 310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코스닥 시장 개인들 엄청 났죠. 자, 5천억, 5167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1893억을 매도, 그 다음에 기관이 2362억을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샀어요. 근데 기관이 참 진짜 답답한 사람이에요. 이 기관들 보면. 뭐 그냥 일단 뭐 다음에, 지금 시간이 좀 없으니까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는 팔았습니다. 하지만 선물 쪽에서는 2584억 정도를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기관들은 이 현물 시장에서도 팔더니 선물 시장에서도 2815억 정도를 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만기가 지난 목요일이었으니까, 하루 지났으니까 뭐 그냥 수급만 간략하게 좀 훑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외국인들 콜옵션 42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금융투자는 콜옵션을 46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자, 풋 쪽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1억 정도 풋을 순매수, 금융투자는 21억 정도 풋을 순매수. 자, 그럼 금융투자는 양매수, 뭐 콜, 풋 전부 다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도, 풋은 뭐 살짝 매수했으니까 일단 뭐 요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자, 금융투자는 일단 양매수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봉을 보면서 조금 움직임 동향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그 변동성 자체도 상당히 좀 심했던 그런 하루였죠. 자, 조금 마이너스 출발을 했어요. 자, 근데 조금 반등 시도를 하나 싶더니 쭉 밀어버렸죠. 쭉 밀어버렸다가 뭐 한 12시 좀 넘어서 일단 바닥을 형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반등 시도를 해서 뭐 종가 무렵에는 이 시장을 살짝 플러스권으로 갖다 놓고 마감되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시장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그 21평선 위에 있어요. 위에 있으면서 뭐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자, 굉장히 작은 단봉들이 이렇게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이 캔들 크기가 작은 단봉들을, 요런 것들이 계속 출현이 된다라는 거,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런 거죠. 시장은 뭔가 어디로든 움직이려고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게 저 22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전에 연준에 대한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이게 미국 시장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도 우리 시장은 버텼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시장이 조금만 안정이 돼준다라면 우리 시장은 또 한번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 에너지 응축을 막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좀 여기서 좀 위쪽으로 방향을 이렇게 잡으면 조금 탄력 있는 그런 모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지금 추세 자체는 누가 봐도, 그쵸? 뭐 하루하루 그냥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뭐 외부 요인들 남의 말만 듣고 뭐 시장이 뭐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혼란이 많으시겠지만요. 자, 지금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선상에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62평선 자체가 강하게 그렇게 받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62평선은 236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270포인트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2360은
저기죠. 21 이평선이죠. 자, 그래서 일단 22평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2270포인트 같은 경우는 전에 여기서 반등 한번 줬던 지점, 그리고 여기서 급등 나오기 전에 움직였던 뭐 그 자리, 그쯤 되기 때문에 이 60선 자체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빠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지지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어느 정도의 현금은 필요합니다. 지금 현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현금을 그냥 현금으로 보지 마시고요. 현금도 종목으로 보셔야 됩니다. 현금도 한 개 종목으로 보셔야 되고, 자, 이 현금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뭐 주식 뭐 10종목 들고 있다고 10종목 다 먹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자, 현금 같은 경우는 그 유사시에 여러분들 계좌에 굉장히 어느 정도 주식 경험,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처음에 주식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어렴풋이는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려면요. 저 3월달 같은 장 한번 두들겨 맞아보면, 올해 3월달 같은 장 한번 두들겨 맞아보고, 그리고 또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때 2008년도 그런 시장, 그리고 또 IMF 때 그런 시장에서 한번 진짜 고생을 해보면 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좀 아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그걸 겪지 않고 배울 수 있는 투자자라면 그게 가장 현명한 투자자가 되겠죠. 자, 뭐 일단 시장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는 보지 마시고요. 뭐 오히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 연준에서 조금 빠진다고 하더라도 립 서비스 정도 그 정도 할 테니까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아시죠? 미증시 선물들 요런 것들 체크하시고, 장중에 수급 동향들 요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하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